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결별에 그치지 않고 공개 불화를 터뜨리며 인신공격과 위협까지 주고받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주 지역들은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이 4.2%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13만 9천 개 늘려 소폭 선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으로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달라트리와 파이브 빌로우 같은 저가 매장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려는 슬로우 에이징, 저속 노화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결별에 그치지 않고 공개 불화를 터뜨리며 인신공격과 위협까지 주고받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머스크가 앱스타인 성추문 사건과 탄핵까지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3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계약을 끊을 수도 있음을 위협하는 파국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강 파워와 세계 최고 부자 간의 브로맨스가 반년 만에 깨지면서 결별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공격적으로 저격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가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나는 일론이 그 법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거세게 비판에 매우 실망했다고 불화를 공개적으로 터뜨렸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in Elon. I've helped Elon a lot. I'm very disappointed because Elon knew the inner workings of this bill better than almost anybody sitting here.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공화당의 야심작 크고 아름다운 법안 BBB에 대해서 2조 5천억 달러의 적자를 늘릴 엽기고도 혐오스러운 법안이라며 킬더빌 법안을 폐기하자고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 반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론은 아마도 전기차가 어려운 시기에 이 법안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없애라는데 화가 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생방송으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지켜보는 듯 실시간으로 X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BBB 법안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거짓이다. 나에게 단 한 번도 법안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에 머스크가 SNS로 응수하면서 인신공격과 위협까지 주고받는 험악한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트럼프 선거 전에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던 머스크는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낙선했을 것이고 공화당은 하원을 잃었을 것이라며 배은망덕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그는 미쳤다. 그는 거의 바닥이 나고 있어 내가 정부를 떠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정말 큰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다. 트럼프는 앱스타인 문서에 있다. 그래서 그 파일이 비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 소녀들까지 유인해 유명인사들과 파티를 벌였던 앱스타인 사건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수사 문서들이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터뜨린 겁니다. 머스크는 또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가 트럼프는 탄핵돼야 한다는 X 게시글을 재게시하면서 예스라고 적었고 트럼프 관세로 올 하반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머스크와 맺은 계약만 파기하고 연방 지원만 끊어도 엄청난 빚을 줄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머스크의 전기차, 우주항공, 인공지능 기업들은 지난해만 17개 연방기관으로부터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따낸 바 있는데 이 자금줄을 끊을 수 있다는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여파로 테슬라 주가는 14% 이상 폭락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주 지역들은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주 지역들은 각 사법기관들이 연방이민세관집행국과 287G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불법 이민 단속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는 역시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경찰과 보안관, 고속도로 순찰대, 교도소 등 사법기관들은 국토안보부 산하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과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협약을 맺어야 불법 이민 단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87G 협약이 대폭 늘어나 6월 초 현재 629개 사법기관들이 불법 이민 단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초강경 이민 정책을 채택한 플로리다에서 295개 사법기관들이 287G 협약을 맺고 불법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지역 경찰과 셰리프 보안관은 물론 고속도로 순찰대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플로리다에 진입하는 순간 형사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운전 중 고속도로 순찰대에 걸리면 이민 신분을 조회당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플로리다에 이어 역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채택한 텍사스주에서도 95개 사법기관들이 287G 협약을 맺고 불법 이민 단속에 나서 있습니다. 리오그란데라는 멕시코 접경 강변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에서는 특히 국경 지역에 배치된 주 방위군들도 불법 입국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 연방 당국에 넘길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조지아주에선 33개 사법기관들이 불법 이민 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위는 노스캐롤라이나로 22개 사법기관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5위는 버지니아로 21개 사법기관들이 287G 협약을 맺고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워싱턴 DC와 인접한 북버지니아에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 등이 불법 이민 단속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로 불법 이민자 보호에 나선 피난처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 남부로 내려갈수록 보수 지역이어서 불법 이민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오레건, 일리노이, 뉴저지 등 불법 이민 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사법기관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6개 사법기관들이 협약을 맺고 불법 이민 단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이 4.2%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13만 9천 개 늘려 소폭 선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직 관세 여파가 본격 미치지 않은 덕분이지만 제조업과 프로비즈니스, 소매업, 연방정부 등에서 상당한 일자리 감소가 시작돼 위험 신호도 나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 무역 전쟁이 다소 늦춰지면서 미국의 고용이 힘겨운 선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4.2%로 전달과 같았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를 13만 9천 개 늘렸다고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수정된 4월의 일자리 증가폭 14만 7천 개보다 약간 줄어든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12만 5천 개보다는 웃돈 것으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5월에 전달보다 0.4% 올라 연율로는 3.9% 인상으로 보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고용 감소를 기록한 분야들이 많아 위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8천 명의 일자리를 줄인 반면에 건축업은 4천 명을 늘려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강세를 유지해온 컴퓨터를 포함하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18,000명이나 줄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매 업종에서는 6,500명을 줄여 경기 냉각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헬스케어에서 62,000명,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48,000명을 늘려 5월 고용 선방을 이끌었습니다. 사회 지원에서도 16,000명, 재정활동에서 13,000명을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연방공무원 대폭 축소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정부 고용에서 연방에서는 22,000명 줄인 반면에 주정부에서는 제자리를 유지했고 로컬 정부에서 2만 1,000명을 늘려 이를 합하면 정부에서 1,000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5월의 고용 성적으로 연방준비제도는 지켜보기 모드를 유지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게 된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 6월 18일에는 99.99%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회의에서도 동결 가능성이 8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17일 회의에 가서야 0.25포인트 내려 4 내지 4.25%로 인하할 가능성이 53.2%로 생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고물가 속에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달러트리와 파이브빌로우 같은 저가 매장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고객층 가운데 가계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산층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불안감이 중산층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도 안혜련 기자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지표와는 상관없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게만 느껴지고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트리나 달러 제네럴, 파이브빌로우 같은 저가 상품 매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중심이었던 달러스토어에 중산층과 고소득층까지 유입되는 흐름은 단순히 가격 메리트를 넘어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스토어의 경우 1분기 매장을 찾은 신규 고객은 260만 명이며 매장 매출은 5.4%, 영업이익은 12% 늘었습니다. 이들 신규 고객의 대부분이 가계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고객들이라는 것이 달러트리 쪽 설명입니다. 미국 가계의 60% 이상이 지난 6개월간 장바구니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고 대부분의 매장들이 매출 감소를 겪는 동안 소비자들은 저가형 매장으로 발을 돌린 겁니다. 민간 고용이 크게 둔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나 무역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경제적 불안이 커지자 소비자들이 더 분별 있는 구매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가계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중산층들이 신뢰하지 않던 저가형 매장에서 음식과 생필품들을 구매하고 있어 단순 소비사회에서 디스카운트 소비사회 혹은 생존형 소비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응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실질 임금 정체, 고정비용 상승, 주택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의 지갑을 여는 기준이 필요해서 가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산층조차도 생필품 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저소득층은 가성비를 넘어 가계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트리는 최근 냉장식품과 냉동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며 기존 저소득 고객층과 새로 유입된 중산층 고객을 모두 잡는 영업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은 저가 매장의 매출 신장의 동력원이지만 불안정 요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은 주로 저가의 물건을 수입해오던 이들 업체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러트리는 2분기 관세로 인한 약 2억 달러의 비용 증가와 조정순이익 50% 감소까지 예측되고 있어 매출 신장 속에서도 주가가 10.6% 급락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려는 슬로우 에이징, 저속 노화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급속 노화를 예방하려는 시도인데요. 단순한 엔티에이징을 넘어선 과학, 식습관, 테크 기반의 저속 노화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속 노화 트렌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강, 웰니스, 미용 중심의 트렌드로 기술, 식이요법, 루틴, 생체 나이 역행 등을 결합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대 이후에야 노화를 인식했다면 이제는 20대와 30대부터 내 몸 나이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GWI에 따르면 미 30대 이하 소비자의 42%가 노화 예방을 위해 운동과 식단을 조절한다고 응답했고 50% 이상은 호르몬 밸런스와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 관리를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테크 스타트업들의 약진으로 건강 앱에서 생물학적 나이 측정, 인공지능 기반 식단 분석, 수면 점수 평가 등 일상에서 노화를 데이터화해 관리를 돕는 서비스들이 빠르게 늘어나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하고 정착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의 저속 노화, 슬로우 에이징 루틴은 식단과 운동,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평생 고단백의 저당 식단을 유지하고 간헐적 단식을 지키며 영양소의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저강도의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중요하게 여기며 수면 루틴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호르몬 균형식품이나 노화 지연 보충제의 섭취에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명상이나 웰니스 기반 커뮤니티 활동으로 마음 건강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체 나이가 자기 관리의 기준이 되며 주름을 감추는 것이 중요했던 과거 트렌드와는 달리 이제는 세포의 나이를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속 노화 트렌드는 결국 나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고 질 높은 생존을 유지해야겠다는 필요가 건강기술 발전과 만나면서 나이보다 젊은 삶을 실제로 설계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속 노화 트렌드는 늙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나이가 들려는 것으로 특수한 사람들만의 관리법이 아닌 일상적인 생존 전략이자 자기 존중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